오늘 1부에서 부자 아빠와 12, 16 부동산 대책 진단을 해볼 거고요. 부자 되는 방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투자 방법을 짜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대책을 이후에 또 집을 매수하거나 팔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상담,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2077-6355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고민되는 내용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후 부자 아빠 분석해볼 투자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면 역시 무료 상담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또 저희 12, 16 부동산 대책을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이목이 쏠려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1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초강력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제가 이제 아마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0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고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먹거리가 더욱 부각되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규제와 공급 이 양 측면들을 전부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이번에 대책이 발표됐다고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부가 꺼낸 18번째 카드 부동산 대책인데 그야말로 이 부동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것은 무엇보다도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의 이 대출 규제라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강력하게 나온 것인데 1번서부터 7번까지가 전부 대출 규제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보유세, 그다음에 이제 세율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제 상향하고 공시 가격을 형평성에 현실화한다.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공시 가격이라든가 또 이런 기준 시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현실화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8대의 세금인 양도세 제도를 또 보완해서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규제를 더욱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제 그야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거래 질서를 이제 확립을 하고 청약 규제 그리고 임대 등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인데 대출 규제입니다. 실수요.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는 규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공급 확대 대책이 되겠는데, 이 공급 확대 대책이 바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세분화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현행 LTV죠. 첫 번째가 바로 LTV가 40% 적용되는 것을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를 그대로 하되 9억 원 초과분은 20%로 줄이겠다. 또 15억 원이 넘을 때는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15억이 넘는 것에는 아예 안 해주겠다. 그래서 시가입니다. 시가. 기준 시가가 아니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그렇다면은 신규 주택 매입에 대한 이 제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세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집을 사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죠. 이렇게 될 때 이 전세 대출을 전체적으로 이제 회수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9억 원 초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초과 주택 매입을 했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전체적으로 회수를 하겠다는데, 물론 사정이, 즉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에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증을 유지해 주겠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이제 주목되는데요. 현행은 3억 원 이하 0.6%부터 3.2%까지인데,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은
개정이 되는 것은 0.8%부터 4%까지. 요거는 전체적으로 94억, 3억부터 94억까지인데 초과되는 부분. 종합부동산세가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서부터 90%, 즉 공정시장 가액비. 이거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 세미나 하는데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렇게 될 때에 세율이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상당 부분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렇죠. 보유세가 부동산은 어떻다? 살 때의 세금, 보유할 때의 세금, 그다음에 팔 때의 세금인데, 보유할 때의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도 일부 손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팔 때의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 제도를 이제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이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추가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까지? 80%까지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거주 요건을 강화. 거주 요건 지금까지 없었어. 1세대 1주택은. 그런데 거주 요건을 강하겠다. 2년 이상 거주에 한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의 전입 요건을 추가해서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시적 2주택이 이제는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 정말 이거 초강력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주 요건을 전부 추가를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에 주택수 분양권을, 즉 지금까지는 주택만 포함이 됐는데 이제는 분양권까지도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대상에 2년 미만의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 어떻게? 현재 1년 미만일 때는 40%죠. 1년 미만, 여기다 어디다 쓸까요? 자, 1년 미만은 40%를 50%로, 2년 미만은 현행은 기본세율에서 40%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이것은 뭐냐면요,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빨리 팔아라.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 테니까 팔 사람들 빨리 팔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현재는 27개 동 정도가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요. 13개 구 플러스 37개 동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약 한 322개 동이 포함이 되죠. 전체 법정동이 약 한 470여 개 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그 3분의 2 가까이가 전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의 법정동으로 들어갔다. 지금 특히 집값 선도 지역에 바로 이들 지역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뭐 강남서부터 13개 구, 거기다가 과천, 광명, 하남이 들어갑니다. 수도권에. 특히 정비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에, 거기에 대규모 재개발 구역 내지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값 상승 지역과 정비 사업 이슈 지역을 전부 포함하게 되겠는데요. 이들 지역들이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임대 등록 제도를 보완을 해서 그 빠져나가는 이런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규제가 있었어요. 규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취득, 살 때 규제, 보유할 때 규제, 팔 때 규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죠. 무엇보다도 아무리 규제가 많아도 시장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급 확대인데 여기서 서울 도심 내 공급 차질이 없도록 추진. 전체 30만 호 중에서 4만 호는 서울 내에, 26만 호는 수도권에, 바로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단계 정비 사업을 추진을 진행을 하겠다. 관리처분 인가에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두 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뭐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더욱 활성화하겠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2020년에 새로운 먹거리 블루오션이 바로 가로주택 내지는 소규모 주택 바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가로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에 집중을 좀 해봐 주시라.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로 용적률이 400%를 못 찾아먹는 이런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용적률을 최대화시켜가지고 바로 이런 공급 대책을 활성화하겠다. 즉 여기에 핵심은 바로 가로주택. 현재는 올해까지 94개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에는 5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에 앞장서는 이런 시청자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통해서 내년에 먹거리를 새롭게 찾아가시는 이런 전략 필요합니다. 네, 발빠르게 12.16 부동산 대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부자 아빠가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규제책을 살짝씩 훑어볼 때 가장 놀랐던 게 뭐 대표님이 항상 고민 해결해 주실 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규제책이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뭐 시장이 뭐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거나 팔고 싶으실 때 전략을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대출도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혼자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또 어떤 스탠스 취해볼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도 전문성을 더욱 이제 탄탄하게 갖춘 전문가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특히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가 또 개별 상담 무료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기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 아빠께 부동산 부자 되려면 어디에 어떻게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지역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돼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6천에서 4억 5천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6천만 원에서 1억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지역 1위, 살고 싶은 지역 1위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중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뭐 1위의 자리가 괜히 생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요,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출중하고 이 지역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전철 2호선, 그다음에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5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노선이다. 현재 강남에서 유일하게 전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신분당선 연장 노선입니다. 여기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바로 떠오르는 태양 지역이다. 강남 안에 강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가 앞으로 용산까지 이어지게 될 때 이들 지역들이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는 특히 어떤 것보다도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현재 논현역과 신논현역이 있는데 신논현역과 논현역인데 여기에 논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논현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의 주거지와 여기의 주거지는 전혀 다르다. 땅값 자체가 여기는 약 6천만 원을 하는데 여기는 4,500만 원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룸 주택일 때 대지집은 5평만 놓고 봐도 이미 가격대가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차이가 나죠. 땅값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그러면 싼 걸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더 비싸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을 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선택의 폭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이 논현 일동은 투자의 1순위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할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로 이곳인데 여기는 언제 바로 차병원 사거리도 유명하죠. 학동역 유명하죠. 바로 이 네 꼭지점이 전부 전철로 이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IC를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옆에는 경부고속도로 옆에는 뭐예요? 반포자이 아파트 25평 대지집은 10평짜리가 얼마? 20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변 지역의 편의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 이면에 특히 개발 이슈라는 것은 더욱 큰 호재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부지의 롯데 서초타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논현 일동의 가치는 더욱 증대된다. 국제계로 복합지구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강남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으로 강남의 가치를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국제계로 복합지구의 개발 가치와 현대글로벌, 현대자동차 바로 센터가 바로 이곳 115층 높이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종합운동장 그리고 코엑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개발이 진행이 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가치가 그 중심축에 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 바로 이곳을 지나는 논현 일동을 지나는 이 신분당선 연장이 2022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더블 역세권들로 태어나는 신사, 논현, 신논현역 주변이 유동 인구의 집객 효과로 더욱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7호선 연장 노선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양주 신도시를 지나서 포천까지 돼 있죠. 자, 서쪽으로는 어디 부평구청에서 어디까지 청라 신도시까지 7호선의 라인이 더욱 커지게 되고 신분당선 연장 노선, 9호선 연장 노선들이 전부 아울러지는 빨대 효과의 중심축에 바로 이곳 신논현과 논현역이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관심 지역이죠. 여기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내노라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계속 여기에 땅을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유명 연예인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디다? 바로 이곳 강남대로의 논현 일동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영동대로 통합 개발은 아까 강남 마이스 산업과 같이 연계돼서 현재의 그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이 될 것이고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은 서초구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여기 바로 반포 IC와 잠원 IC 사이가 뭐다? 상업업무지역입니다. 여기서 1조 2천억을 뺍니다. 여기서 1조 2천억을 빼야만 이 전체 뚜껑을 씌우는 그 비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 잠원 IC와 반포 IC 사이가 상업업무지역입니다. 상업업무지역이니까 바로 이곳 논현 일동이 그대로 수혜를 입는 이런 아주
이 입지가 뛰어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현재의 그 기대 가치를 더 크게 높이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17만 평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상업업무지역에서 1조 2천억 빼고 나머지는 공원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공원들이 전부 다 조성이 되면서 그 기대 가치를 더욱 크게 높이는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곳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곳이 강남 중 강남 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곳들은 보통 보면 항상 노선이 하나만 지나가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9호선뿐만 아니라 뭐 7호선도 저희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남 속의 강남이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죠. 여기 진행을 해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체크 포인트인데요. 무엇보다도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강남권의 더블 역세권 지역의 미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디다? 논현 일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현 일동을 잘 살펴봐라. 이 신논현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초역세권의 대부분 현재 상업지인데 이것이 상업 업무 지역으로 현재 물론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주거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상업 업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9호선 역세권에 저는 이 신축 주택을 권하는데 신축 주택의 여러 가지 장점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실투자비가 적어지니까요. 이왕이면 레버리지 효과를 해서 같은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다? 수익률이 더욱 증대되는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투룸 주택의 모든 그 가전 옵션들이 전부 풀옵션으로 진행이 되고 지하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강남에서 땅 한 평이 아주 소중한데 여기에 지하 주차장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선호할 것 같아요. 네. 5만 원, 10만 원 더 주고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또 강남대로에서 150m밖에 되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그렇다면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곳들은 좀 비싸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논현 일동에 투자할 때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거기만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땅값이 좀 저렴한 데선 분양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가격 편차가 크죠. 3억 6천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투룸 주택 신축이라도 엘리베이터 있고 전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가격대에 공급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법이 올 3월부터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소화 그 안전시설들이 전부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가가 월등히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신다면 이 정도의 가격이 강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예상 금액이 보통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렇게 될 때 전세 이런 부분들의 예상 금액이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즉 120에서 150, 심지어는 180만 원까지도 받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이런 기대 가치가 더 큰데 그러면 실투자비는 얼마가 되느냐? 예상되는 실제 투자비는요. 예상되는 실제 투자비는 3억 6천에서 약 3억 8천짜리는 6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4억대 초중반 되는 것은 1억 원 정도죠. 그렇다면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바로 1억 원짜리를 선택하시면은 앞으로 상업 업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와서 오시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월세로는 대출을 활용했을 때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상당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투자 되겠습니다. 부자아빠와 강남구 논현동 투자 공부해봤고요. 방송 끝나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자아빠가 1216 부동산 대책 자세하게 방송 끝나고 분석해 주신다고 하고요. 끝나고 개별 상담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심층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참여는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02-2077-6355번으로 예약 반드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양팔석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